네, 아이언 하면 거리보다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특히 숏아이언을 칠 때 거리가 너무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숏아이언 거리가 왜 같은지 확실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슨에 앞서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립입니다. 그립을 잘 잡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샷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자, 첫 번째로는 오른손에 이 생명선이 왼손과 밀착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생명선이 떨어져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클럽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립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정확한 임팩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오른손의 생명선이 왼손과 밀착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양손의 검지인데요. 베이스볼 그립 잡으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베이스볼 그립 잡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간혹가다 베이스볼 그립처럼 잡고 오른 엄지가 이렇게 그립을 향해서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역시나 그립이 안쪽에서 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손목에 무리도 올 뿐더러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립을 잡으니까 하나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바로 손목이 펴지게 되면서 어깨까지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힘을 뺀다고 하더라도 힘이 빠져 있지 않은 상태로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른손 엄지를 앞쪽으로 내놓지 말고 포인트로 양손의 검지가 그립과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일자로 잡게 됐을 때는 그립이 안쪽에서 놀게 되고 사선으로 잡게 됐을 때는 완전하게 견고하게 그립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립을 체크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립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 견고하게 잡아야지만 클럽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어. 네. 근데 그것만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렛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 어깨와 몸통이 회전을 하고 팔이 따라오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클럽이 폭발적인 힘과 속도를 내주면서 공한테 임팩트를 주게 되는데요. 그립을 견고하게 잡지 않으면 몸과 어깨와 몸통과 팔이 따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힘을 한꺼번에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립도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걸 고쳐야 하냐? 그건 바로 머리의 위치입니다. 네. 네, 공을 놓고 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클럽은 8번과 9번입니다. 제가 우선 지금 잡고 있는 클럽은 9번 아이언인데요. 9번과 8번을 치게 됐을 때 머리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거리가 비슷할 수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9번 아이언으로 샷을 했을 때 제가 머리의 위치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설명하기 앞서서 8번과 9번을 제가 두 개를 쳐볼게요. 네. 이때 머리의 위치가 저는 어디에 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한번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많이 떴죠. 두 번째 9번을 놓고 8번 아이언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이 8번 아이언. 네. 네, 거리 차이가 어떻죠? 별로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비슷하게. 네, 똑같이 맞습니다. 나갔습니다.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건 물론 지금 9번 아이언과 8번 아이언의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의 위치가 공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게 되면은 어떤 게 안 좋냐? 일단 머리 위치가 공의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면 잘 끌고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클럽이 헤드가 열리게 되면서 뒤쪽으로 퍼 올리면서 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확한 컨택이 나오지 않아서
우측으로 밀리게 되면서 뜨기만 하는 공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롱아이언이 아닌 숏아이언 8번, 9번 또는 피칭 웨지 같은 경우에도 헤클럽 로프트가 많이 열려있는 채잖아요. 네. 열려있는 채를 더 우리가 퍼올려서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짧은 아이언을 칠 때마다 거리는 비슷하게 뜨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떨어져야 되냐 하면요. 옆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샤프트의 모양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 머리가 오른쪽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샤프트의 모양이 가로로 이렇게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가로로 되면 당연히 공을 치기 위해서 손목을 이용해서 쓰게 되고 스쿠핑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공이 더 뜨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 샤프트가 가로의 모양이 아닌 세로 모양으로 그대로 떨어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우리가 스쿠핑 문제가 나오고 공이 머리 뒤쪽에 있는 경우에는 뒤쪽으로 가로 쪽으로 이렇게 뒤로 퍼 올리게 되면서 스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머리가 공의 왼쪽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사선으로 세로 모양으로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낮게 가주는 느낌이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퍼올리는 것보다는 다운 블루로 떨어져야지만 조금 더 정확한 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해야 하냐? 자, 우선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거는 필라테스 할 때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그 밴드인데요. 밴드를 왼쪽 발에 살짝 밟아준 상태에서 똑같이 우리가 어드레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이 고무줄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게 일정이 됩니다. 생기죠. 예. 네,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머리가 오른쪽에 남아 있고 체중의 오른발 쪽에 남아 계신 분들은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대로 늘어진 상태에서 머리만 뒤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아이언의 거리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떨어져야 되냐?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공이 공과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느낌보다 왼발 쪽에 밴드를 밟아주고 그럼 밟아주면은 머리 위치가 어떻게 되죠? 앞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온다라는 느낌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공을 가운데 놓고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밟아놓고 원래 어드레스 해주시고요. 백스윙을 하죠. 여기서 뒤로 빠진다. 그럼 고무줄이 어떻게 되죠? 이 밴드가 원래 모양으로 떨어지다기보다는 내가 잡고 이 늘어져 있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뜨는 볼. 그 반대로 왼발에 있는 이 밴드를 한 번 더 밟아주고 머리가 이동한 상태에서 원래의 모양대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많은 모범생분들이 많아요. 네.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몸이 회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도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을 하게 돼요. 움직이게 됩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백스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깨와 몸통과 골반이 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라인도 살짝 오른쪽으로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샷이 나오니까 절대 모범적으로 나는 모범생이야 머리를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해서 오른쪽으로 얼굴이 옮겨진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로 치는 게 아닌 반대로 왼쪽으로 고개가 조금은 가줘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의 위치가 공보다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운스윙을 할 때 샤프트가 가로가 아닌 세로로 떨어지는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끌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 그러니까요.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로 끌고 내려오는 걸까? 이게 끌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걸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끌고 오는 게 맞죠. 지금 제가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할 때 그대로 그립 끝이 찍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끌고 오게 되는데 이 끌고 온다라는 느낌을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끌고 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온몸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까 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던 모양이 만들어져요. 가로 모양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샤프트가 가로 모양으로 되고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와 붙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네, 끌고 온다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몸이랑 붙여서 가져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코킹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립 끝을 2번 찍어준다라는 게 끌고 온다라고 새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너무 좋으셨어요. 혹시나 끌고 오라고 오케이 그럼 저거 보고 따라해야겠다 했을 때 머리는 왼쪽으로 가 있는데 네, 팔이 오른쪽에 이렇게 또 가로 모양 샤프트가 가로 모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더 공이 안 맞겠죠.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실 때도 끌고 온다보다는 다운블로 찍어치기 위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와 붙지 않게 그대로 수직으로 공의 방향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정현 프로의 레슨을 들어보면 네. 그 다운스윙을 할 때 너무 끌고 와서 머리가 이제 뒤쪽으로 남으면 네. 이 클럽 샤프트가 뒤로 눕게 되고 스쿠핑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로프트가 올라가서 네. 이제 숏아이언들이 일정하게 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지금 나가는 게 문제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레슨을 들으면서 느낀 게 그 실제 퍼팅하고 스윙 패턴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퍼팅할 때 머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퍼팅을 하는 선수들, 네. 아마추어 분들 보면 손목이 다 풀립니다. 아, 네, 똑같이 퍼트를 할 풀립니다. 때도요? 네, 네. 그래서 그 퍼터 할 때도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네. 로프트가 뒤로 눕게 되면 공이 그만큼 탄도가 나와서 통통 튀면서 이제 퍼팅 라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거리 손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저희가 컨시드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를 쓰면서 손목도 풀리고 네. 그러면 거리 손실이 이제 나면서 마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진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해주신 스윙 패턴하고 이 퍼터의 패턴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뭔가 뒤에서 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대표적으로 드라이버는 잘 치세요. 드라이버는 티 위에 있고 이걸 올려 쳐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뒤에 두고 잘 올려서 치시는데 대부분 아이언 또는 지금처럼 숏게임이든 퍼팅이든 퍼터든 뭐든지 뒤에서 다 치게 돼요. 이게 습관이란 게 몸에 배면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퍼터도 할 때 이렇게 뒤쪽으로 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항상 고개가 오히려 잡으려고 했을 때 내가 오른쪽에 고개가 틀어지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숏아이언 거리도 좋아지고 네, 퍼팅도 네, 좋아지죠. 퍼팅도 너무 좋아지겠죠. 그럼 어쨌든 이 아이언은 눌러쳐야 한다. 다운블로우를 샷을 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네. 몇 번 아이언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디봇이 나면서 다운블로우를 눌러치면 좋고, 그리고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그러면 치는 방법이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보통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런 분들은 드라이버를 잘 쳐요. 근데 아이언은 못 쳐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공이치가 달라지는 만큼 몸이 기우는 것도 약간 다를 뿐더러, 그리고 뭐 공의 위치라고 봤을 때 뭐 우드나 유틸리티, 뭐 롱아이언, 숏아이언 할 거 없이 다 지면에 공을 두고 있는 채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다운블로로 좀 떨어져야지 뒤에서 지면에 있는 공이 뒤에서 치고 들어갔을 때 손목이 오히려 써지는 거기 때문에 미스샷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드나 유틸리티를 치실 때도 공은 왼쪽에 있는데 머리가 뒤에 두면서 치게 되면은 오히려 탑핑이 나면서 거리 손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채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지면에 있는 바닥에 우리가 공을 두고 치는 채들은 머리가 조금씩 왼쪽으로 와줘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공의 왼쪽만 바라보기만 해도 공이 오른발에 체중이 남지 않고 오히려 깔끔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도 이게 드라이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발 쪽에 공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시작부터 시선이 어디 있죠? 약간 공의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아이언처럼 가운데 놓고 치지 않고 공의 왼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에 공이 머리가 시선이 바라볼 뿐이지 인위적으로 다운스윙을 할 때 공의 오른쪽으로 보겠다고 뒤로 눕게 되면 오히려 또 미스샷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지 마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머리 위치가 어드레스 했을 때 머리 위치가 같아야 되고 아이언이나 지면 이제 바닥에 둬야 되는 채들은 조금 왼쪽에 시선을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연습장에서는 이걸로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숙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숙제는요. 다운스윙을 할 때 그러면 머리 위치가 어떤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는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9번 아이언으로 해볼까요? 9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숙제는 백스윙을 하고 2번 정도를 그립 끝이 공방향, 오른쪽 발 방향으로 2번 떨어뜨린 상태에서 팔로우 스루까지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립의 끝의 위치가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른발에 체중이 남고 고개가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그립 끝이 타겟 방향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손목을 풀어서 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립 끝이 바닥으로 향해야지 머리를 뒤에 둔 상태로 그립의 끝이 타겟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정도 백스윙하고 왼발에 있는 아까 우리 밴드 밟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머리 위치가 살짝 왼쪽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밟아 놓은 상태에서 2번 정도 그립 끝을 찍어주고 팔로우까지 강하게 임팩트를 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숙제예요. 이렇게 해서 빈스윙을 2번 정도 해주시고요. 하나, 둘, 팔로우. 이렇게 해서 그냥 똑같이 치면 됩니다. 세게 칠 필요도 없고요. 제자리에서 하나, 둘. 밴드 밟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 둘 밟아주면서 팔로우 스루까지. 너무 세게 치려고 하게 되면은 팔로우 스루까지 정확히 치고 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임팩 직전에 끊게 돼요. 네,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2번 찍어 놓고 밴드 밟고 쭉. 네, 이 연습만 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이언 거리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문정현 프로가 그립과 머리 위치만으로 숨겨져 있던 아이언샷을 향상하는 방법 알려줬는데요. 오늘의 숙제 함께 따라해 보시죠. 네, 문정현 프로가 내준 숙제 열심히 따라 하시면서 영상 올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필드에서 저 정교하고 비거리 나가는 샷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윙을 믿고 샷을 할 수 있도록 수율 아카데미만의 특별 코너죠. 피팅룸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골퍼가 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특히나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자신에게 잘 맞는 핏되는 드라이버를 찾았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핏되는 드라이버를 피팅합니다. SBS 골프 아카데미 피팅룸, 오늘도 광명현 피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피터 광명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드라이버를 믿고 스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피팅룸을 찾아주신 분을 바로 불러봐야겠죠.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실지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입니다. 네. 예, 구력 5년에 평균 타수로 보면 화이트티 기준으로 한 80대 초중반.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좀 뒤에서 치는 걸 좋아해서 네. 네, 90대 초반 정도 아, 뒤에서는 네. 그렇게 치고 있고요. 주로 페이드를 구사하고 싶어서 네. 스탠스를 약간 열어놓고 네. 페이드를 구사하고자 하는데 여기까지 의도는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슬라이스가 한두 번씩 나는 것 때문에 제 스코어가 3타, 4타 네.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도 피팅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나요? 네, 오히려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팅으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자, 여러분들 오늘은 한영구가 피팅룸에 방문을 했습니다. 핏되는 드라이버를 찾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피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1인 방송의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일단 제가 먼저 원래 제 클럽으로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원하는 구질은 아닌 거죠. 조금 더 이제 오른쪽으로 밀리는 느낌인 네. 건데 걔를 계속 쳐볼게요. 지금 클럽에 대해서 혹시 정보를 좀 알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10도 드라이버 로프트 네. 가게 이제 60S 네. 그리고 뭐 조금 특이상으로는 그립을 약간 얇은 그립을 네.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제 느낌으로는 약간 가볍다라고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드라이버를 드려볼 테니까 네.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다른 분들은 뭐 다 이렇게 스펙 소개해 주시는데 저는 네. 일단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인가요? 맞습니다. 스페셜 하시니까요. 스페셜하게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드려볼게요. 오. 굿샷. 네. 요. 샤프트의 특성을 네. 조금 부드럽게 해서 한번 들어봤던 겁니다. 무거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워진 거예요? 중량만 말씀하신다면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 네. 실제 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면에서 저는 샤프트가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하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샤프트마다 강성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임팩트 로테이션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임팩트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윙 스팟에 맞을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드, 슬라이스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골퍼인데 사실 많이 치진 않았지만 우측으로 가는 미스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다. 맞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리도 270m까지 훨씬 좀 늘어난 데이터 값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이제 네. 방향을 조금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네. 페이드를 쳐야 하니까 네. 기본적인 거리를 조금 더 내면서 오른쪽 안 터진다 하면은 아. 저는 베스트거든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겠다는 다 건데 잡겠습니다. 세 마리 토끼까지 굉장히 마음대로 어려운 것 예. 같은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로프트는 10.5도보다는 9도가 탄도나 스핀 양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샤프트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구도 로프트 가게. 굿샷. 지금 좀 잘 맞으셨나요? 지금이 제대로 오늘 네. 거 중에 제일 잘 맞았거든요. 아마 지금 이 골퍼가 굉장히 잘 맞는 샤프트를 찾아내신 것 같아요. 일정한 페이드의 방향성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도 거리가 거의 280m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똑같이 친다고 생각하는데도 네. 구질도 잡히고 지금 거리도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거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일단 말씀하셨던 일정한 페이드 피팅적에서는 굉장히 높은 효율성으로 변화가 됐다. 굿샷. 와, 지금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했던 구질과 이상적인 거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갖고 있었던 클럽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쁜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추어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 골퍼에 있는 데이터인데 실제 지금 클럽에 대한 피팅을 완성하고 나서의 데이터를 보면 볼 스피드는 약 5마일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볼 스피드는 1마일당 3야드 편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볼 스피드에서 벌써 숨어진 거리 15야드를 찾아냈고요. 산승 각도는 10.2도, 11.1도인데 1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거리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런치 앵글도 나쁘지 않았고 스핀량이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쓰셨던 게 로프트가 10도였고 네. 지금 제가 들었던 게 9도인데 스핀량은 2,800에 2,368로 오히려 스핀량은 약 300rp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스핀량은 로프트는 9도를 쓰시는 게 더 좋은 스핀량을 보여줘서 토탈 거리 255에 273으로 약 20m 정도 거리가 늘어났다는 이런 데이터의 변화값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페이드를 선호하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만족이거든요. 네. 너무 완벽합니다. 말씀하셨던 페이드도 잡아냈으면서 거기에 부족한 거리까지 더 늘렸기 때문에 완벽한 피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우리 광명현 피터가 피터가 아니라 마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결, 최현우, 권명현. 네. 아, 정말 멋진 피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